안녕하세요. 아, 그, 저희가, 제가 지난 토요일에, 그, 설명회를 개최를 좀 했었고, 참석자는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분씩 앉았는데, 안승맞춤으로 거의, 그 자리를 그대로 다 채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날 오신 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도 좀 들으셨고, 어, 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을 좀 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많은 분들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어느 한 분도, 이렇게, 음, 좀 집중력 없이 들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던 걸로, 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식사도 간단하게 하고, 뭐 가실 분은 또, 어, 시간이 좀 그래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여튼 간에 그날 그 일정은 잘 소화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앞으로 할 것들이 어, 많아서 거기에 적극적인 도움을 좀 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드리는 의미에서 좀 진행을 했고, 오늘 조금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K스타가 그 중앙화거래소에 등록이 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아,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은 한 40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 일을 마치고,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답이 없지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런데, 아, 제 의견은, 이래요. 일단, 주식, 그러니까 정권거래소에서 주식의 가격 변동은, 음, 상하한치가 30%를 넘지를 못하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가 올랐다라고 치면은,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30%를, 어, 상종을 치면은 한 3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러면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 날 상종이 상한가를 갔으니 조금 더 오르다가 내려간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겠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빅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식시장은 늘, 그 이벤트가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선반영을 주로 많이 하는데 개인들은 잘 모르니까 당일을 보고서 따라들 들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소위 말하는 손실 구간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 처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그냥, 또 물려버렸다.
뭐 그런 식이 많죠. 그러면은 CX에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 토큰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벤트성이 있든 없든 그거를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더들이,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27,000 가지가 넘는 것 중에서 뭐 몇몇은 새로 상장이 되고 뭐 등록이 됐는 거를 서치를 해서 그거의 추이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개혁회의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엄청나게 본 사람들이 아 이런 그 뭐 몇백 프로가 오른 상태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0.04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1.5 1 0.15 0.16 가까이 갔다라고 하면은 400배예요. 저거 400% 죠. 그러니까 4배가 오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400만 원이 됐어.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오르면은 무조건 하고 다 팔아 제껴 버리죠. 여기에다가 CX를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미 좀 거래가 되고 있던 것들은 코인마켓캡이나 이런 데 가 보면은 그 홀더가 이 코인을 매수를 해서 쥐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거는 이더스캔으로도 지갑의 숫자를 일일이 헤아려 봐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긴 나오는구나. 거기에 또 홀더 수가 나와요. 제가 그것까지는 뭐 굳이 보지를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만 불을 옮겨 가지고 SOP를 10만 SOP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매달 나오는 소위 말해서 이자를 생각을 해 보면은 저희는 3.8%인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은 2%에 해당이 되는 게 코인 개수로 따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만 개, 10만 개가 절대로 안 되겠죠. 그때 넘어갈 때 옮기는 게 7달러 기준으로 갔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7만 불이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만 개를 가지고 들어갔겠죠. 만 개의 10%가 어, 1000개가 되지요. 그러면은 이게 2%라고 하면은 한 200개 받았다라고 치고 200개가 한 그게 월 적으니까 그거를 200개를 곱하기 한 몇 개월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개월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2,000개가 되겠지요. 2,000개를 그냥 0.1달러라고까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0.1달러면 2,000개가 200개가 되지요. 그러면 200불이에요. 거기에 이제 0.5배, 0.5배를 더 합산을 한다고 치고 0.15라고 치고 그러면은 200개에서 200개에서 어 한 300개 정도 된다고 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3,000개라고 합시다. 3,000개라고 치더라도
그게 0.15 그러면은 일단은 0은 한 개 날라가고 그럼 한 350, 한 450달러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0.041 때와 0.15일 때, 0.15일 때, 어, 한 450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4분의 1로 줄이면은 110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45만 원을 갖기 위해서 빨리,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팔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보상으로 받은 거니까 내 거는 이미 원금은 원 코인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 보상 뭐 자기들은 보상이라는데 저는 이자라고 표현을 무조건 하고 싶어요. 이자 받았는 거를 그냥 팔아야지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거래소로 옮기는 걸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거래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용할 지갑을 몇 명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럼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예를 들어서 5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음, 많이 잡고 한 500명이라고 합시다. 500명이 이렇게 또 팔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옮기라 옮기라 했던 사람일 거다는 거겠죠. 일단은 가격이 움직이는 게 좀 보여지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의미를 얼만큼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0.15달러면은 한 200원 정도 되겠지요. 200원이면은 사실은 저희와 비교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금액을 따져보자 이거죠. 그리고 지금 플랫폼 가격이 7달러로 결정이 돼 있고 움직이지 않고 거래소 가격도 거의 7달러까지 갔다가 제 기억으로 6.95달러인가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6.95 거의 7달러가 0.15, 뭐 0.1, 0.04, 0.0065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CEX에 상장이 되면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희망 짱짱, 햇볕 짱짱,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뭐 말을 내뱉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400%가 올랐잖아요. 우리는 봤잖아요. KOK가 어떻게 가격이 추락을 하는지 7달러에서 0.007달러가 되면은 1000분의 1까지 떨어져요. 그거를 배수로 따지면은 배수로 따지면은 1000분의 1이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0만 퍼센트 거의 10만 퍼센트가 날라간 거예요. 맞죠? 천, 공 두 개 붙이니까.
그러면 10만 %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거기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400% 의미 있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자산 모든 것들을 해지를 하고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0. 예를 들어서 0.7이다 그러면은 어 100분의 1이 100분의 99가 떨어져 있을 거고, 그래도 별 의미가 없지요. 근데 여기는 해지를 해야 그 코인을 쓸 수가 없어요. 맞지요? 응. 내 거는 넣어 놓고 내가 이자를 받는 것 때문에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그다음에 몇 명의 지갑에 그 홀더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 그 정상적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 보지를 못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주식 시장을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가 뭐 계약 관계라든가 뭐 그 계약을 통해서 수주를 얼마만큼 했다, 그래서 매출이 얼마가 일어날 거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출렁이더라도 목표 주가라는 게 딱 설정이 되지요. 그러면 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지금 그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다시 좀 하락을 요 최근 들어 갖고 했지요. 근데 디지털 자산 쪽은 지금 그 비트코인이 3만 불을 회복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세예요.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전쟁이라든가 중동 문제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도, 이런 것들은 돈이 있어도 돈을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디지털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좀 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쪽으로 지금 약간 방향이 조금 선회를 해서 이쪽이 조금 좋아진 게 아닐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식 시장보다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조금 더 힘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또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협의회 방에 단톡방에 의견을 한번 이렇게 올려달라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주로 글을 올리신 분들은 설명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고, 의견이 대동소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의미 두지 말자고요. 저는 0.006짜리나 0.01, 아니 0. 뭐 15? 0.15짜리나 지금은 어,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두 개의 관계는 비교가 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는 오로지 그 VC를 통해서 개발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뒤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터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ERC가 아닌 그라운드 체인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거기는 생태계 자체, 기축 통화를 쓸 만한 그런 기회 자체가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일 거다. 반면에 저희는 생태계가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큰 편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없애버렸던 그런 정말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에 꼭 필요한, 저쪽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아, R2E라고 리프를 하래요. 근데 우리는 리플을 하기가 아주 쉽지요. 콘텐츠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 거고, 쇼핑몰이 있으면 쇼핑몰 보여주면 되고, 그거는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근데 저기는 여러분들 지인들이나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게임을 통해서 뭐 그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리플을 한다. 그러니까 구전 소개를 한다. 이게 효과가 아예 일어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도 하나로 지불을 하는 이런 것에서 무슨 뭐 블록체인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 총액을 따져도 그렇고, 그거를 어떤 분들은 자전거래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막말로 난 조금 내가 좀 손해보는 셈 치고,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파는데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샀다가 팔고 하면은, 그건, 이 뭐, 돈 같지 않은 돈, 액면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24시간 동안 움직이는 총 거래량의 거래 대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그게, 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지, 그거는 제가 강요도, 뭐, 뭐라고 말씀드리고, 그럴 것이 아니죠. 거래소의 가격은 신도 모르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1000분의 1로 떨어졌는 거나, 뭐, 거기에서, 그러니까, 1000배가 떨어졌는데, 4배 오르고 자시고, 10배 오르고 자시고 하는 게, 더더군다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본래의 자산, 이거 자체를 이용을 못하는 걸, 그, 개수에 비해 가지고, 월, 예를 들어서 2%, 1년 해봐야 20%, 4% 해봐야 그러니까 40%, 이 정도 되면은 48% 되고 이러면 모를까. 거기는 수시로,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똥가리를 내야지요. 소위 말해서 n분의 1을 70%나 하고 또 뭐
뭐는 또 20%, 뭐는 10% 해가지고 100%를 받아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은 38%인데 거기는 이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 조금 받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아, 그리고 CX 자체를 뭐 이용을 할 만한 사람들이 그 L뱅크라는 데를 이용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떨지.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정 단계를 거치는 그런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용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페이오케이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좀 많이 거래를 하고 들어온 사람도 회원이 들어오고 거래소가 그렇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한쪽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막혀 있다라고 보고 다른 한쪽은 이게 제가 이더 스캔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뭐, 나중에. 근데 솔직히 뭐 별 관심 없어요. 저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저쪽을 그렇게 어, 볼 필요는 없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자산 이전을 또 종용을 하는데 거기에 현혹이 될까 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지금 좀 드려보고 있는 거예요. 설명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해왔던 것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그 설명 내용을 듣는 그 여러분들 참석하셨던 분들의 그 모습이 정말 진지하고 그다음에 집중력을 최대치로 가지고서 어, 설명회를 설명 내용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 모든 분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게 오프라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거를 온라인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이해를 좀 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거의 한 3시간 했지요. 어, 하여튼 그날 참석해 주신 분들은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 뭐 고생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었지만은 그 이후의 현상으로 봐갖고는 또 많았어요. 그래서 좀 꼭 오셔가지고 들어주셨으면 했던 분들이 개별적으로 어,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 계셨다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으로 그런 자리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마련을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참석을 못 하신 분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연락을 통화상으로라도 좀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 그거를 단체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예,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그 움직임, 거래소에서 움직임,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그 현혹이 돼서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의 길을 택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건 또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다른 거보다는 이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에 사람이 많으냐. 이 사업은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내가 혜택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그게 또 어필이 돼 가지고 뭐 매출이 생긴다고 좋은 거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많고 그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저기가 예를 들어서 그 영리법인으로 해 가지고 그런 뭐 가스비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수익이 생긴 거를 쉐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그 일부는 뭐 그 독식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지는 그건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거래소의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라왔을 때가 그리고 그 거래소의 가격 자체가 우리의 자산의 가치를 그냥 결정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설명을 이전에 뭐 수차례 드렸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실제로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개혁의 한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쪽하고는 더더군다나 경쟁력이 있다. 저기는 몇 가지가 있지만은 상장이 안 된 것이고 뭐 보상은 받았는데 어, 쓸 수가 없다. 뭐 거의 금전적인 부분으로 뭐 변환을 해서 내가 실제로 내 손에 뭔가를 쥘 수 있는 게 없다. 현재로서는 딱 이제 하나가 올라갔는데 근데 거꾸로 아, 뭐 그게 이제 그 D앱에서 나오는 거고 뭐 다른 쪽에서 나오는 걸로 기축통화와 좀 다르게 또 적용이 되는 거지만은 그거는 또 뭘 가지고서 그렇게 또 어, 어필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토큰이잖아요. 두고 보시면은 알 겁니다. 지금과 같이 저는 사실은 그냥 좀 나름의 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여기서 해버리면은 또 이상한 또 법적인 그 고소장이 날라오거나 뭐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의 이 거래소의 가격이 움직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구조인데도 그런 식으로 올랐다. 한 번쯤은 왜 그랬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 같으면은 올랐으니까 그게 또 가치가 좀 있다고 하면은 매도를 해야죠. 그게 기본 아닌가요?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거래소 통해 가지고 우리가 KOK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가격이 오르고 하면 내가 가진 걸 좀 팔아서 현금화해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가격 좋은데 왜 안 팔아요? 뭐 저게 1불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10불이 7불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는 거기서는 어떠한 것도 다른 것들처럼 가격 자체가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은 그놈 하나만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몇 가지를 가지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방법도 있고 가장 손쉬운 방법도 있는 가격을 어 시장 거래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다가 내 자산까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뭔가가 있지요. 그걸 우리는 플랫폼 가격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는 지갑의 보상을 받아 놓은 것부터 예치 내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까지 우리는 다 거기 그 플랫폼 가격과 환수금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래소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번 맞춰지기 시작하면은 저는 뭐 환수만 좀 아무 생각 안 하고 올린다 그러면은 7달러까지 올리는 건 뭐 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얍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짓은 안 할 거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페어라는 그 용어를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한 거를 생각하면은 그런 얍삽한 사람들한테 그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 절대로 안 되지요. 그리고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에 참여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뭔가가 좀 더 많은 그 이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통신사 이용을 하면서도 그런 걸 보는데 기존에 있던 고객들한테 최대한 새로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그 혜택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보면은 신규 회원 가입을 해 갖고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요. 공정치를 못하지요. 그 기반을 지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준 게 누구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지요. 장사가 잘 되는 집들 이렇게 보면은 고객 관리를 잘하지요. 소위 말하는 단골이지요. 맨날 오는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한 개 더 나가도 나가야지. 처음 오는 사람한테 서비스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단골들한테는 서비스 안 주면 그게 장사가 되겠어요. 괘씸해서도 그걸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단기간에 이런 거를 좀 효과를 노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거물에 잡혀 있는 거니까 이 단골집하고는 다르게 거물에 꽉 잡아놨으니까
니들은 꿈틀거리면은 더 못 빠져나가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상화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죠. 감시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 일이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좀 언급이 돼 있길래 제가 추가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서 어,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어디론가 귀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저희가 전부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연하게 뭐 그래 그런갑다 라고 치부할 수가 있는데 괜히 또 뭐 그런 거 보고서 사람들은 이게 저는 그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10억을 대출받은 사람하고 1억짜리를 사기 위해서 1억을 대출받은 사람이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금리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1%에서 2%가 됐다. 그러면 한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 낼 거를 2%가 되면 20만 원이 됐다. 그런데 10억짜리는 월 100만 원씩을 내야 되는데 200만 원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같은 경우와 그쪽하고의 비교는 아예 사실 저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고 어, 여러분들도 나름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아,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면은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뭔지, 왜 지금 저렇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죽을 똥 살똥 그냥 그렇게 좀 해보고 있다. 왜? 우리가 취한 조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강력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각자의 아, 그냥 생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 정도로 할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